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나라 시대를 살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쉽게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한테 또 제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화이팅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했죠. 취임한 지 30일 정도 만에 기자회견했는데 이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한가하게 스스로 이제 그 빨아제끼 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닌데, 근데 이거는 뭐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언론들까지도 같이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그렇게나 열심히 빨아제껴 되니까 이건 녹아 없어질 것 같아요. 재명의 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은 더더욱 대한민국은 여전히 진짜 작디 작은 나라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한탄이 또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오늘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시진핑의 지금 실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소식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시진핑이 10년 만에 중국의 전승절에 이재명을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80주년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도 초대를 하겠다. 초대 뭐 의사는 지금 이제 타진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야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갈 게 아니라 시진핑이 미국에 오는 거가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핑퐁 외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세로 봤었을 때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당연지사로 가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나흘 만에 이재명이 당선된 거를 축하하는 그런 전화를 했었고요. 백악관 같은 경우는 전화했던 내용 자체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대놓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평가를 했었습니까? 중국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 중국의 어떤 정치 개입이 우려된다. 이런 메시지까지도 백악관이 냈었거든요. 이런 어떤 외교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또 이번에 G7 같은 경우는 트럼프랑 정상회담조차도 하지 못했죠. 당연지사로 중국에 이렇게 전승절에 가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진짜 친중 국가다라고 하는 인식을 온 천하에 알리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승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그 옆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어떤 그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그 서방 진영 국가 중에서는 뭐 유일하게 행사에 동참했었던 이유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서 갔던 것인데 되돌아봤었을 때 도대체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해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었죠. 근데 그때도 미국이 큰 충격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혈맹 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에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년 전과 지금 미중 갈등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한 10배로 더 커진 상태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놓고 지금 뭐 대만이 됐거나 남중국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지 땅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나 위기가 10배나 더 커진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실수를 반복한다? 말도 안 되는 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가 추가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초 원래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가능성이 희박하고 당연히 안 가겠죠. 미국의 대중경제 정책 등을 고려했었을 때 이재명의 참석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최근에 1일 한중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중국 측이 이 문제를 갖다가 재차 제기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가려고 하는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재차 항의를 할 정도로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대로 지금 이제 그래도 인정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열병식에 온다라는 것에 왜 이렇게나 집착을 하는 것일까? 그거 자체가 뭐랑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진핑의 지금 실각설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언론부터 지금 계속해가지고 시진핑이 진짜 실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도대체 시진핑의 실각설이 이게 시작이 된 것이며 실제로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지금 실각이 될 거냐 요 지금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실각설이 나올 만한 분명히 맥락들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진핑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거는 맞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실각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시진핑의 일극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브릭스 같은 경우도 시진핑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리창이 이제 대신 참석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2009년도에 출범한 이후에 모든 사실상 정상회의에 다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 회의 같은 경우는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20국으로 늘린 첫 번째 정상급 회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가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례적이라는 거죠. 중국 측에서 이렇게 안 가게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야 이미 시진핑 뭐 저기 뭐 수석 뭡니까 예 주석이죠. 주석이 이제 그 룰라 대통령이랑 올해만 두 번이나 만났다. 뭐하러 또 만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대외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그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인도 같은 경우는 국빈급으로 초대를 이제 또 국빈 만찬에 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안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이런 이례적인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진핑의 지금 권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외부로 지금 쏟아니 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시진핑의 실각설이 시작이 됐던 것이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결정한 건데 의사결정 심의 조정 기구라고 하는 것을 새로 이제 그 설치를 해가지고 국가의 중대사업과 기획과 집행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이제 그 맡기기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만 생각해 보십시오. 시진핑이 정말로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정말로 1인 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일극 체제라고 한다면 뭐하러 이런 식의 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시진핑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역할인 것인데 이런 기구가 뭐하러 필요하겠으며 이런 기구를 갖다가 뭐하러 시진핑이 만들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번에 나왔던 얘기가 야 이거는 지금 시진핑의 권력 자체가 분산된 수준을 넘어가지고 와해까지 됐기 때문에 저런 식의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주변 측근들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최측근으로 이제 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허웨이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에서 부주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군부에서 최고위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수백만 가까이 되는 어떤 그 군인들 그리고 또 이제 뭐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갖다 총 사실상 지휘하는 시진핑의 최측근이 아니고서 맡을 수 없는 그런 직책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약간 좀 이제 실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썰 같은 게 좀 제기가 됐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숙청설까지도 좀 돌았었는데 숙청까지는 아니고 부패 혐의로 이제 낙마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시진핑의 권력이 막강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최측근인 사람들이 낙마하고 그리고 또 조사까지 받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둘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мя오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앙군사위 위원직이 박탈이 됐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어요. 숙청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냐? 공산당에서 중앙군사위원회를 보게 된다면은 허웨이둥 날라갔고요. мя오화 날라갔고 리상푸라고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날라갔다라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은 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냐 주석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부패 혐의 뭐 이런 걸로 날아갈 수가 있냐라는 질문이 드는데 뭐라는 겁니까? 상당히 이거는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거의 뭐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있던 케이스가 언제라는 거예요? 1989년 때天安문 사태 뭐 아시죠? 그렇죠? 그 천안문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때 뭐 한 번 있었던 일이지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지금 이게 89년도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40년 가까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왜 생기냐? 누가 보든지 간에 시진핑의 권력과 권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런 맥락을 이재명이가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가지고 진행 중인 상태인데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쪽에 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었을 때 이번에 중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재명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배신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